네, 오늘은 아니 지금은 윤리와 사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와 사상을 4시간 동안 걸쳐서 끝낼 거고 지금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네, 옆에는 지금 학생이 윤리와 사상 고등 셀파 교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보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적혀있지? 네, 여기까지 할 거야. 이번 시간 1시간에 이만큼씩 4번을 하면 끝나. 그래서 4시간 동안 하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그래서 엄청 빠르게 나갈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중에 단어 중심으로 읽어보고서 생각을 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물어보도록 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그리고 나와도 지금 국어가 몇 등급이지? 저 모의고사는 1이고 내신은 2. 그 정도 수준이면 읽고 풀 수 있다 하는 건 굳이 설명을 안 할게. 오케이. 자, 첫 번째, 인간의 본질과 특성. 종종 나오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사회적 존재,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거랑 같이 사회 자주 나오고, 윤리적 존재, 이 정도. 유희 말고 윤리적 존재. 뭐 뜻 설명은 안 해도 되지.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인간을 구성한다. 끝. 2번, 해석의 기준. 해석의 기준이 많겠지만 보편적 원리도 있다. 끝. 윤리 사상이 필요한 이유. 자아 탐색, 삶의 목적, 도덕적 판단. 뭐 이건 읽어봐 그냥. 넘어가고. 사회 사상의 의미의 필요성. 앞에서 지금 인간의 본질과 특성이 나오고 인간의 윤리적 해석, 윤리 사상이 필요한 이유가 나왔지. 그래서 윤리 사상이 개인적인 거라면 윤리 사상에서 좀 더 공동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회 사상이 되는 거겠지. 의미와 필요성 뭐 읽어보면 될 테고,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의 관계. 여기 보면은 바람직한 인간 모습,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고, 공동체 모습이니까 사회 모습이겠지. 근데 둘 다 인간다움과 행복 실현, 이거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행복 추구권.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윤리가 필요하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윤리를 모두가 다 같이 알고 지켰을 때 사회가 더 행복해진다라고 믿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겠지. 상호 의존적인 관계, 이거는 각 사상가의 인간과 사회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데 이건 그냥 뒤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인간의 고유한 특성, 윤리가 있다. 절대적 해석은 존재하는가? 절대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 있다. 다양하다. 사회 사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필요하니까 배우겠지. 여긴 내용이 없네. 다음, 이상사회의 여러 모습. 이상사회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는 제시문을 통해서 사상가를 물어보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공자의 대동사회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 다음 이상사회를 주장한 공자의 뭐 사상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겠지. 그럼 그 나머지 선지에 뭐가 나오겠어? 나머지 도가의 사상이 나올 테고, 뭐 모어의 사상이 나올 테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각 이상사회랑 어떤 사상가가 대응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상사회는 발전에 기여하고 개혁하게, 물론 이상향을 똑같이 실현할 수는 없지만 그걸 제시함으로써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대동사회, 소국가민, 불국정, 유토피아, 이상사회, 공산사회, 이거는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나중에 막 이기 이원론 이런 거 할 때 좀 빡세지. 연사가 전반적으로 빡세진 않아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미치는 영향. 개인적으로는 판단 근거, 사회적으로는 관습 등을 만든다. 탐구 방법, 규범적 탐구와 경험적 탐구가 다른데, 이거를 문제로 직접 나오진 않고 간접적인 선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 많이 풀다면 저절로 알게 돼, 이 정도 부분은. 그래서 1단원, 대단원 1단원 전반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다. 넘어가자. 플라톤이 지향한 이상국가의 구체적 모습.
국가는 좀 중요하지. 플라톤 사상의 약간 요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플라톤 매우 중요하고. 이상국가의 구체적 모습은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플라톤은 영혼을 3단계로 나눴지. 그래가지고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뭘로 어떻게 나눴지? 머리, 그 뭐지? 정치하는 사람이 배. 뭐 그냥 머리는 약간 이성, 지혜 이런 거고, 이런 덕목이고, 가슴은 용기, 배는 인내, 절제 이런 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절제, 용기, 지혜를 다 갖췄을 경우에는 통치자가 되는 거고, 절제랑 용기만 갖췄을 때는 수호자가 되는 거고, 군인. 그리고 인내, 절제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농민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개인의 그 덕목과 국가의 그 계급을 약간 일치시켜서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개인이 하나의 커다란 국가. 그래서 국가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철학자가 이 모든 덕목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그게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국가를 직접 읽어보면 더 좋아. 그게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네,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딱히 없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이건 나중에 토론윤리 그거 할 때 알겠지. 자, 동양이 이미 배웠댔나? 어떻게 된 거지? 아니요, 아직. 배우진 않았고. 네. 자, 1학기 때. 잠깐 했었어? 아니요. 저는 넘어왔으니까 모르고 1학기 때 이미 진도가 나간 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기말고사 때 중간 기말 합쳐가지고 그 동영상 다 기말 합쳐서. 때만 동양 같이 나오고 중간 때는 서양만. 오케이. 원래 결국엔 다 해야 되니까. 수능 봐야 되니까. 수능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양 여기 농업하고 공동체 중시로 나와 있네. 이거는 우리 농촌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동양 윤리사상 유불도라고 하지. 유불도로 나뉘고, 육아는 공자, 맹자, 순자, 인격수양, 도덕, 실천. 각각 사상가 중심으로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각 그 사상별로 어떤 그 내용이 있는지는 각 사상가의 내용을 합치면 그 사상의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불교는 뭐 대승불교랑 소승불교로 나뉜다 정도. 석가모니 초기불교에서. 근데 석가모니 초기불교는 되게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용어 정도만 잘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다. 근데 우리가 일본 불교, 뭐 베트남 불교 그런 거를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도가도교는 노장사상이라고 하고, 도의 입장에서 바라보. 그래서 도가도교에서는 도가 무엇인지 도의 개념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민간신앙과 접목돼서 뭐 기도하고 한다. 근데 뭐 별 내용 없고 여기도. 7. 윤리사상의 흐름, 고유사상에서 외래사상이 들어온다. 여기서 말하는 외래사상은 서양사상 그런 거보다는 한국의 토착 그 신앙과 사상에서 중국 같은 데서 들어온 게 많이 있겠지. 아무래도 그 유학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외래사상 할 때 그게 그냥 국어, 영어, 외래어랑 비슷한 그런 옛날부터 정착돼가지고 지금 쓰여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치. 외래어처럼 중국에서 유학하고 불교, 도교 이렇게 전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거지. 우리나라에서 연구도 더 많이 되고. 다음, 독자적인 사유체계. 그래서 중국에서 유불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한국식으로 바뀌어가지고, 한국식 유교에는 이황이이가 대표적이고, 뭐 나중에 기대승인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그리고 불교, 한국 불교는 원효대사, 해골물, 의천, 천태종, 진울, 조계종, 뭐 교광겸수, 정의상수 하는 거
나는 지돈정이라고 외웠거든. 헷갈려가지고 이게 맨날 진울이 돈호점수 정해상수고 나머지는 의천이야. 예. 원효는 그냥 그 일체 유심조 그거밖에 안 나오고 사실상 의천 진울 뭐 그리고 한국식 도가도교 이거는 그냥 민간 신앙 정도로 취급이 되고 왜냐면 도가도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메이저급이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민간 신앙과 결합돼서 뭐 토착 종교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 정도만 나오고 사상적으로 깊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 네. 다음 동양 윤리 사상 유기체적 세계관 이건 되게 중요하지. 네. 이게 그 서양의 기계론적 세계관 이거랑 되게 분리가 돼가지고 네. 거의 모든 동양 사상은 하나의 큰 흐름이라든지 뭐 조화라든지 이런 거를 중시하고 네. 서양은 개별적인 분석 네. 이해 이런 거를 중시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지. 이것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생활 양식에 사상이 영향 미쳤을 때고 동양에서는 이 세계를 조화롭게 인식할 테고 동양화가 있대. 생사관 유교는 딱 저것만 알면 돼. 공자가 말한 삶도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약간 정신승리이지. 회피. 알 수 없는 삶이나 제대로 해라. 그리고 다음 불교는 삶과 죽음이 순환된다. 그래서 윤회한다고 하지. 윤회한다고 하고 해탈을 하면 이 윤회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 네.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다음 도가도교. 도가도교는 죽음을 자연의 섭리라고 보고 에너지가 모았다 흩어지면 그냥 죽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자연현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 근데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사상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냥 도가는 좀 더 그거를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본다는 거지 특별한 거는 아니야. 이상사회는 각 유불도에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가 있나 생각하고 그 사상가들이 생각한 이상사회랑 똑같이 나타날 테고 이상적 인간상 이상적 인간상 유교는 성인군자 불교에서는 보살 또는 뭐 부처 이런 사람들. 부처랑 보살의 차이는 부처는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 거고 보살은 깨달음을 얻고도 우리 그 중생 세계에 머물면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보살이야. 부처는 깨달아서 이렇게 해탈한 사람이 부처고. 도가도교 신인 천인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냥 용어만 낯설어하지 않고 도가도교에서 그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상을 지인 신인 천인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도가는 대체적으로 천인합일 같은 그냥 그치. 그런 윤리사상, 부평성한 독과성 뭐 이거는 뭐 읽으면 알 수 있겠지. 잘 파악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고. 이런 윤리사항을 왜 배워야 하는지 학생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실용적인 좀 관점에서 이런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쭉 없지. 뒤에 사상가 할 때가 어려워. 여기 이런 전반적으로. 동양 사상가를 외우는 게 지금 사상가 하는 게 어렵지. 자 시작해봅시다. 공자. 제자백가는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 사상가들 뭐 별거 없고. 웬만한 중국 유명한 사상가들. 한 개 너무 많아서. 공자 키워드. 그냥 예. 그렇지. 정명사사. 대동사회. 이 정도 있나? 충서가 있지 충서도. 충과 서. 자, 여기서
이는 약간 목표라고 보면 되고, 얘는 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가깝고, 덕치는 통치자가 얘를 통해 인을 실현하면 하는 정치를 하면 그게 덕치야. 네. 그리고 정명사상은 각자 이름값을 하는 것 네. 플러스 각자 계급에 맞게 행동하는 거, 그게 정명사상이고, 대동사회는 덕치 플러스 모든 이가 얘를 통해 인을 실현하는 법. 사회가 대동사회, 이상사회지, 그러니까 이게. 네. 그리고 충과서가 여기 보면은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충과서도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충과서랑 얘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면 되냐면은, 충과서는 좀 더 개인적으로 인을 이루기 위한 방법. 그리고 얘는 충과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으로 만든 것이 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정도로 용어 간의 정리를 하고, 각자 용어에 맞는 그 본문이 있겠지. 그 용어가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익히면 공자까지는 쉽게 할 수 있어. 왜냐면 공자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고 해석도 굉장히 갈리고, 사실 맹자는 따지고 보면은 공자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서 맹자의 느낌이 강하거든. 좀 더 구체적으로 했고, 근데 공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내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것 간의 관계, 아니면 제시문을 보고서 거기서 정명사상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 대동사회라는 키워드 뽑아내는 거,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다음 맹자, 여기부터 좀 어렵지. 설명이 꽤 필요하고, 맹자는 인에다가 플러스 의까지 강조를 했어. 그래서 맹자는 인에다가 의까지 해서 인이가 목표라고 했어. 공자의 인과 비슷한 위치야. 그리고 여기서 인뿐만 아니라 의까지 갖춰야 하는 건 뭐냐? 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뭔가 완성되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공자를 좀 더 통치술에 가깝고 좀 더 정치 사상에 가깝게 바꿔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지. 그래서 인의를 갖춰야 되고, 그래서 목표 자체에 사회적인 부분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맹자 그런 부분에서 여기 맹자에서 여기 사회적이라는 부분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야,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여진 자신의 모습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냐 아니면 자기 그게 중요하냐? 근데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교는 내가 그런 덕목을 갖추고 있으면 그게 동시에 실현도 된다고 생각해. 보여지기도 해. 만약에 이런 덕목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거칠에만 그렇게 보여지기만 한다? 그거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고 권장하지도 않는 일이야. 목표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이걸 실현한다면은 덕목을 갖추고 있다를 포함하는 말이고. 그럼 그냥 바깥쪽으로 보여주면은 그게 실현이 보여지면 실현이 된 거지. 그리고 인의의 바탕이 되는 게 사단론이지. 사덕의 단서인 인의 예지의 단서인 사단을 갖추고 태어난다.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 사양, 시위지심, 이게 되게 중요하겠지. 각각 대응이 되는 부분. 그리고 사례도 좀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런 거는
또 불인 인지심이라고 하잖아. 이게 네. 성선설의 토대가 되는 건데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를 봤을 때 그거를 보고 어쩌지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아 쟤는 쟤고 나는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선을 이야기를 한 거지. 남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성선설에 의해서 저절로 양능 이런 거는 따라 나오는 거지. 네. 이렇게 자각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수양해서 갈고 닦으면 된다. 정치 사상, 왕도 정치. 아까는 덕치라고 했지. 네. 공자는 덕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왕도 정치라고 해서 이게 느낌이 어떤 식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덕치는 예를 통해 인을 실현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실현하는 인이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통치자가 예를 통해서 인을 행하면 사회 전체가 이를 따르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통치자의 덕을 보고 다들 배운다는 거지. 근데 왕도 정치는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행한다기보다는 좀 더 통치자가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거기에 좀 더 가깝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인의의 덕으로 다스려야 하고 패도를 비판한다. 패도라는 거는 뭐 말장난 같긴 한데 인의가 없는 정치인데 인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통치를. 뭐 왕이 혼자서 때려 부수고 폭정을 하고 뭔가 형벌이라든지 백성을 그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패도라고 하고 그래서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왕도 정치에서 인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 또 항산항심이지. 그래서 백성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생업과 그 먹고 살 수 있는 사는 문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백성들이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경제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패도 정치에서 이어지는 게 혁명이지.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을 갈아엎을 수 있다. 그래서 임의가 없고 왕도 정치를 하지 못하면 그 자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끌어내라. 이렇게 좀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게 민본주의 혁명론이야. 어쨌든 왕을 끌어내리려면은 백성들이 그 주체가 돼서 끌어내야 한다 할 테니까. 다음 이상적 인간상. 일단 기본적으로 인의를 실천하겠지. 그리고 호연지기를 기른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연지기는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라는 건데 이게 용어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냥 인의라든지 이런 사덕 같은 게 이렇게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뭔가 내가 인의를 갖추고 있다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호연지기야. 그래서 보면 약간 영웅적인 느낌도 들고 뭔가 이상적인 그 성인의 느낌도 드는 그런. 그래서 대인 대장부라고 하지. 크고 굳세 의기를 가진. 초인 같은. 초인. 약간 어감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이지. 다음 또 여기서 곁다리로 나오는 게 맹자와 고자의 논쟁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 하고. 다음 순자. 빠르다. 사회 혼란의 원인과 해결책, 인간의 악한 본성. 순자는 나오면은 거의 한 80% 정도는 성악설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 왜 포함할 수밖에 없나 하면은 성악설을 주장하는 게 동양 통틀어서 순자, 뭐 굳이 따지면 한비자 정도인데 한비자는 약간 곁다리고 순자 정도고 서양에서는 홉스 정도? 얘네 말고는 성악설 자체에 주장하는 게 없어 많이.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성악설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순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육아잖아. 육아는 천도를 따른다고 하지. 그래서
인의 이런 것들을 천도에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서 세계관은 하늘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야. 하늘은 도덕적이야. 근데 여기서 맹자나 공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맹자는 하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같다고 생각해. 맹자, 공자는. 근데 공자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맹자로 보통 나와. 하늘과 인간이 같다. 근데 순자는 천인분이라고 하지. 그래서 하늘은 도덕적이지만 인간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이 순해지려면. 그래서 천인분이 서사, 이게 되게 중요하지. 성악설의 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이 악한 이유는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일단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통치하기 위해서 순자는 예 실현을 말하지. 예 실현을 말하고 이게 곧 예치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그런 본성을 다스려야 한다. 이게 순자.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 공자가 추구한 대동사의 모습. 이렇게 모두가 인과 예를 실천하는 모습이고, 맹자와 고자의 논쟁. 여기 본성론에 관해서 성선설 대표 주자가 맹자고, 성악이 순자고, 성무선설 이게 고자지.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ABC로 나오는 경우에 그래서 성무선악선이라는 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이후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게 고자의 입장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맹자랑 논쟁을 벌이지. 막 물이 위아래로 갔다가 좌우로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한번 OX를 해보자. 후천적인 노력으로 본성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맹자 OX. 맹자는 아니지, 순자 OX. 순자는 맞잖아. 아니야.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말장난이야. 이런 게. 본성이 아니라 그럼 거치려면 바뀐다. 그치. 다스릴 뿐이지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야. 고사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건 아니지. 근데 그럼 색깔 안 바뀌는 역으로 본성을 다스릴 수 내지는 뭐 조절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러면 셋 다 맞지? 네, 셋 다 맞는 거고. 인간의 본성에 선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면 이건 성선설. 성선 설명 받고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선지가. 아니면은 좀 더 심하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하늘의 본성이 선하다 생각한다. 그래, 순자. 순자랑 맹자 둘 다 맞지, 이러면.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맹자는 맞는데 순자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선지 위주로 많이 좋은 것 같아. 그거 나와 있는 거고. 잠깐, 지금 몇 페이지 남았냐? 절반 했나? 뒤에 불교 이런 거 나오는구나. 유교가 빡세. 뒤에는 금방 할 거야. 200박스. 40분까지 유교만 어떻게든 넘기면 될 거야. 자, 진시황제라고 하지. 네. 굉장히 통치를 빡세게 했던 걸로 유명하고, 법가사상. 여기서는 뭐 진나라 한나라가 뭘 했느냐 이거보다는 한비자가 더 중요하겠지. 법가사상이 나왔으니까. 네. 잠깐만, 이거 내리자 좀. 한비자. 법가. 한비자는 문제를 정상적인 패턴으로 낸다면
순자와 묶어서 낼 수밖에 없어. 네. 왜냐면 둘 다 성악설. 둘 다 성악설이고 한 가지만 달라. 뭐가 다르냐? 그냥 통치하는 방식. 통치하는 방식이 있어서 한비자는 인간을 믿지 않음.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계속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무조건 다스려야 되고, 순자는 그래도 인간을 믿기는 해. 그래가지고 본성은 악하지만 교화할 수 있어. 네. 교육과 예치를 통해서. 근데 한비자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무조건 법으로 다스려. 그래서 한비자가 인간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득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지. 네. 이거를 상과 벌로 바꾸는 거야.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함. 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전쟁에 나가는 건 나에게 손해지. 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그 손해보다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받는 상을 좋아하게 되고, 전쟁에 안 나갔을 때 받을 벌을 싫어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전쟁을 이득이라고 생각하건 손해라고 생각하건 어쨌든 상벌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 내가 행동하게 되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야. 이 호리오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하는 걸로. 그럼 인간의 본성을 그 인간의 나쁜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목표를 이루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나쁘다는 게 기본적으로 욕망을 따라가는 거잖아. 네. 도덕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네. 근데 그 욕망의 대상을 상으로 바꾸는 거지. 네.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욕망을 그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고. 한비자 그렇고. 주희 이기론. 여기서 약간 1차 고비야. 여기서 1차로 윤사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나와. 주희. 주자라고도 하지. 성증리설의 집대성. 성증리.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성이 하늘이 부여한 이치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것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유학에서 하늘의 본성을 인간이 받았다고 하잖아. 그거를 규명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성증리설인데, 그 성증리설의 집대성을 한 다음에 세 개의 작동 원리를 이와 기로 나눈 거야. 이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형이상학적 체계, 뭐 이가 어딨고 기가 어딨고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 물론 얘네 말로는 기가 보이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왜 긴지 이런 거는 모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이론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우주 만물의 근본이다 라고 나와 있고, 기는 만물을 재료인데, 사실 윤리학을 전공을 했어도 이가 뭐다 기다 뭐다라고 딱 떨어지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래가지고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보통 많이 다루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왜냐면은 이 자체가 무엇인지, 기 자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풀고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와 기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많이 다뤄. 그게 그리고 핵심이지. 여기서 이왕 이로 이어지는. 내가 이해하기로 그래. 이는 약간 그 과학으로 따지면 물리 법칙 같은 느낌이고, 물리 법칙보다 좀 더 큰 개념이겠지만 이가. 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자, 물질 이런 게 기지. 그래서 얘네가 이 법칙에 따라서 결합을 하고 우주를 구성하잖아.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기론의 기본은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자.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 섞이지도 않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지만 한번 이해하면은 그 뒤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일단
이와 기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와 기의 작동에 있어서 말을 하는 거야. 네. 이 없이 기만 있을 수 없고 기 없이 이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네. 작동에서 말하는 거고, 섞이지 않는다. 불상잡은 그 개념에 있어서 네. 또는 그 성질에 있어서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물리법칙은 아니고 네. 물리법칙 자체가 물질은 아니잖아. 이런 네. 식으로 섞이진 않지만 둘이 따로 작동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네. 둘이 같이 있다. 상호작용이죠. 그렇게 넘어가고, 심성론은 본성이 곧 이치, 성증리설, 이걸 그렇게 뭐 깊게 다루기보다는 성증리설에서 나온 본연지성이랑 기재지성, 이게 나오는데, 이의 측면, 기의 측면. 본연지성이 이의 측면이고 기재지성이 기의 측면이야. 그러면 본연지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기질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순선한 본래의 성품. 이 순선하다는 것은 이가 아까 말했다시피 물리 법칙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 이 물리 법칙은 즉 하늘의 법칙이지. 네. 그러면 하늘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본연지성은 하늘의 본성과 같은 거야. 그래서 선하고 순수한 거지. 네. 그래서 순선한 거야. 그렇게 된 거고, 네. 기지지성은 하늘의 본성을 받았지만 그 부분만 있지는 않겠지. 네. 일단 인간이 기를 통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기의 영향을 받아서 순선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물론 기의 영향을 받아도 순선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수양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하고, 이로써 본연지성과 기지지성이 모두 선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수양론이지. 그래서 자, 밑에 보자. 거경공리. 거경공리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사물 속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 여기서 사물 속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이치 또한 하늘에서 온 것이고 내 본연지성 또한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봄으로써 내 내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받는다는 거야. 이걸 연구함으로써 이 사물을 보니까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 그 본연지성, 기지지성에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이렇겠구나. 그런 식으로 수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경에서 존양성찰은 이런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다 본마음을 물리치는 존천리 거인묘. 천리와 욕심을 나눠서 천리, 즉 본연지성을 유지를 하면서 욕심, 기재지성에서 악한 부분을 제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궁리는 그러니까 거경의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거지. 이런 두 개의 동작을 통해서. 궁리는 경물치지와 선지후행. 그래서 경물치지는 이것도 나중에 경물치지는 따로 다루자. 중요하니까. 나중에 해석에 있어서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알을 늘려간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하나의 탐구 같은 거야. 탐구인데 이게 과학적인 탐구라기보다는 지금 용어로 따지면 약간 인문학적인 탐구, 좀 더 정신적인 탐구, 그거에 가깝고, 물론 물체를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이치를 알아낸다는 것은 자연과학과 맞닿아 있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물체 자체의 이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거경공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음을 수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이 있어서 다르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선지후행은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중에 그 지행합일이라고 양명학에서 나오잖아. 이거랑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 다음 경세론. 뭐 통치는 도덕을 바탕으로 하겠지 당연히. 자, 다음 바로 양명학이 나온다.
양명학은 그 자체로 나오는 경우에는 매우 어렵다. 네. 왜냐면 유학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없고 네. 그래서 보통 그 자체로 내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성리학과 양명학 이런 식으로 서로 공통점, 차이점 관련해서 내는데 이 중에 내기 쉬운 건 차이점이지. 네. 그래서 성리학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다. 네. 육구연, 왕수인 뭐 이런 이름보다는 자 심증리, 성증리 차이점. 심증리와 성리학 먼저 쓸게. 네. 성증리 이거 차이가 하나 있고 네. 치양지 이거는 양명학만의 그런 건데 뭐 굳이 따지면 경물치지랑 비교해서 다음 지행 선지구행과 근데 여기서 또 지행병진도 나오지. 네. 자, 이 구분점에 있어서는 성이 즉 이치이다, 심이 즉 이치이다. 이거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있어. 이치, 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의 중심을 성으로 둔 거야. 그러니까 즉 하늘, 하늘의 그 순선한 그 부분에서 이치를 찾는 것이고 네. 심증리는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심증리. 그리고 경물치지와 치양지, 이 성증리에서 하늘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받은 사물에 대해서 경물치지함으로써 수양을 한다. 이게 경물치지고, 네. 심증리에선 마음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치양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그래서 이 경물치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것이다. 다음 선지후행과 지행합일. 성리학에서는 먼저 안 후에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그 양명학에서는 마음에 이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그 합일될 수 있다. 이게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행병진이라는 거는 지행합일과 약간 다른 게, 이 양명학에서 말하는 지행합일은 알고 행하는 것에 순서가 없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강하고, 지행병진이라는 거는 이 성리학에서도 여기 보면은 지행병진을 말하는데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먼저 알면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행하고, 행하면서 또 알게 되고, 이런 순서가 이게 있다는 거야. 근데 양명학에서는 동시에 나오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해. 개념은 딱 이 정도인데 문제가 엄청 많아. 개념도 많은 편이지만. 고증학 그냥 옛날 이런 게 있었다. 유교 전개 재평가 받고 있다. 근데 잘 안 나와. 너무 많은 거다. 성리학의 연어 뭐 이건 별로가 없을 것 같고.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지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주의는 사물에 대한 알미 온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수양한다 라는 거고, 왕수인은 경물치지인데 그 올바르지 못한 걸 바로잡는 게 사물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라서 자신의 외부에서 뭐 이치를 찾는다 라고 하면은 성리학일 테고,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왕명학 이런 식으로 내부학일 거고. 특징 읽어보면 돼. 윤리적 인간관, 이거는 뭐 대부분 맹자랑 논어에 나온 내용 바탕으로 했을 텐데 그건 읽어보면 되고, 수신과 수양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 심도. 이건 나중에 단어 물어볼 때 물어보고. 네. 공동체 중시. 이건 공자에서 똑같이 나왔던 내용이지. 예. 율 끝난 것 같아. 율. 이제 이론 남지 않았나? 하나 풀어볼까? 2기로는 한국 유교. 아, 유교가 남았구나. 세상에. 2번 해보자. 경물. 격이란 붙는다라는 뜻이며 경물이면 사물이 지금까지 궁구하는 것이다. 공통점이 있죠? 해석을 듣고 갑이 탐구를 강조하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다. 뭐 2번인가? 몇 페이지지? 10페이지. 이번이네 맞았어. 쉬워. 2기로는 2기로 예. 잠깐만. 한 페이지. 정약용 연기 살짝 끼어들고 뭐 얘네 위성척성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역사 같은 걸 끼얹고 뭐 그냥 이거는 이건 볼 거 없고 실학 뭐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왕 이 정약용 어렵지. 자, 발하는 거. 발한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액팅한다. 액팅하는 것이 이황은 이와 기가 서로 발한다. 이도 발하고 이기 호발설. 이와 기가 모두 발한다. 이기 호발설. 다음 이는 순선하기 때문에 기하고 기는 천하다. 이천. 수양론의 거경공리는 앞에 성리학에서 나온 거랑 거의 같다고 보면 돼. 네. 경은 약간 엄숙하게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수양론에서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아. 이 이기호발설하고 이기기천 그리고 이는 기발이승 일도설 이통기고 이거를 얘기를 했지. 기발이승 일도설이라는 거는 이는 기본적으로 기를 중시한다고 보면 돼. 네. 그래서 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기뿐이고 이는 기 위에 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황이랑 이가 중시한 게 반대인 거. 이쪽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고 이가 기가 이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황과 비교해서 이황이 좀 더 그 정통적 해석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 이가 좀 더 뭐라고 하지? 약간 좀 더 실용에 가까운 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그래서 기는 각각 개별로 발하지만 이가 이 모든 것에 타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는 모든 곳에 있고 기는 국한되어 나타난다 라는 거야. 네. 근데 이 부분은 사단 칠정론이 있지 또. 그리고 이게 자, 이와 기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렇게 4개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수양 사단 칠정론 사단 칠정에 있어서는 이황과 이의 이가 바라고 기가 바라고 그거를 알고
그거에 연결을 시키면 좀 더 쉬운데 이황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가 바라면 사단이 되는 거고 네. 기가 바라면 칠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단은 이가 바랬기 때문에 순선한 것이고 기가 바란 칠정은 악하다고까지 하나? 잠시만.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예. 이게 도덕적인 법칙보다는. 그리고 이가 발동할 수 있는가? 아니지. 그리고 이가 제시한 이 사단과 칠정은 네. 이는 기본적으로 기만 바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면은 기가 바란 칠정이 있고 네. 이 칠정 안에 순선한 부분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야. 예. 이는 그 바라지 않고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해하면 돼. 네. 이왕은 이기가 모두 바라는데 이가 귀하고 기가 천하다. 이는 기만 바라고 이는 탄다. 이는 통하지만 기는 국한된다. 사산 칠정에 연결해 생각하면은 이왕은 이기가 다 바라니까 이가 바라면 사단이 되고 기가 바라면 칠정이 된다. 네. 이는 기만 바라니까 기가 바라면 칠정이 되고 그 안에 순수한 부분이 사단이다. 이는 바라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개념을 하면 이 한 줄인데 네. 문제를 풀면 이게 굉장히 많이 변형이 돼. 그래서 빡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수능 보기 전날까지도 빡셀 수도 있어 이게. 정약용, 인간관. 인간은 현실적이고 혈기적인 존재. 더 중요한 거는 자율적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성기호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성선과 성악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인성론 관련해서도 나와. 그래서 인간이 성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 기호로 파악을 해.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호가 형구 기호와 영지 기호가 있는데 이 형구 기호라는 거는 동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어. 따라서 인간과 동물 모두 가지고 있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득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는 기본적인 기호고 영지 기호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덕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인간이 도덕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런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호대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자주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덕에 있어서 정약옥은 덕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거의 유일한 유학 학자라고 보면 돼. 사상가라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덕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이 영지기호에 따라서 선을 추구하잖아. 인간이 자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추구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덕이라는 거야. 근데 이황 모든 유가 다 포함해서 덕은 선천적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유학가와도 대비를 하더라도 그 덕이 후천적이라는 건 정약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겠지. 여기까지. 강화학파 청제도. 그럼 실학 이거 할 때 다른 실학자도 나와요? 예를 들면 역사에서 나온 다른 실학자? 그냥 홍대영이 나오면 박지원 같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역사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사덕에 관한 기존 성격 다른 점 뭐야? 나는 좀 그냥 후천적으로. 그렇지, 그거밖에 없어. 끝.
불교윤리, 깨달음, 뭐 시타르타가 이런 걸 깨달았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게 이거야. 그래서 보자 하나씩. 불교, 초기 불교. 소승 대상.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 선종 이게 있네? 따로 안 다루고? 도도 점수 되는 거.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용어들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승불교, 대승불교 차이 여기서는 각각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 차이로 잘 나와. 다음 아시아 지역 중국 불교, 천태종, 선종. 정토종은 그냥 토착 종교인데 이걸로 따로 나오는 건 못 봤고. 세계관, 다음 세계관, 다음 인간관, 평등주의 등등. 지금 하나 더 없나? 하나 더 있네. 뭐 그냥 현대 쪽도 있고. 의천진울이 여기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천태종, 화엄종 이런 거 건너뛰고 의천진울에서 나중에 하면 되겠다. 한 번에. 그리고 교종, 선종도. 교종, 선종, 원효, 의천, 진울. 한국 불교는 뭐 그냥 읽어보면 되고. 교종, 선종, 원효, 의천, 진울. 원효, 의천, 진울. 초기 불교 용어 보자. 자, 연기설. 그냥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로 나타난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다. 그리고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이것은 동양사상 전반에서 거의 나타나는 거고. 오온, 물질적 요구 속인 색과 수상, 형식의 5가지로 이루어짐. 오온, 그냥 용어만 알아두면 돼. 이게 뭔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사성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해서 고진멸도라고 하는데, 고는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고, 집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이고, 멸하는 것은 그 고통을 멸하는 것, 도는 멸하는 방법, 수행 방법, 팔정도를 따름으로써 그 집착 고통을 멸한다 라는 뜻이고. 삼법인, 사성제, 삼법인,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라는 건데,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무상하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열반에 이르면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세계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법인, 일체 계보는 사법, 이거까지 더하면 사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삼법인, 사법인 나눈 이유는, 그러니까 일체 계보 약간 따로 노는 것 같은 이유는 이 내용이 사성제에 있는 고제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거야. 근데 뭐 큰 의미는 없고. 수행법, 위에 나와 있는 도제와 관련된 내용이지. 도제와 관련된 사막과 팔정도. 그래서 사막에는 개정해가 있는데, 개는 몸과 말과 생각, 그러니까 개를 지킨다고 하잖아. 그런 덕행을 시추하는 게 개고, 정은 마음의 흔들림을 잡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정이고, 해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건 약간 꿰뚫어 보는 그런 게 해야 깨달음에 있어서. 팔정도, 정어, 정업, 병명, 정정진 등등등 점자 붙은 거 8개, 팔정도. 이게 수행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거. 다음 초기 불교 여기까지. 소승불교, 대승불교 차이. 소승불교, 나만 해탈하면 된다. 이게 개인 해탈이고, 그래서 본인 수양만 해. 대승불교는 다 같이 해탈하면 된다. 그래서 다 같이 해탈하면은 그 불국 정토가 된다고 하지. 그 불교의 이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개인의 탈애뿐만 아니라 중생의 구제 다 같이 잘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저기보다는 불교의 본래 모습은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걸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용수의 공사상, 중도사상 이거는 따로 나온 경우는 드물고 그냥 문제에서 한번 보고 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거야. 넘어가고 자, 천태종, 화엄종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뭐 주체적으로 수양을 하고 계율을 실천해라 뭐 이런 얘기고 인과관계 뭐 앞에 나오는 결과, 오온 그리고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런 거 그냥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평등하게 누구나 해탈할 수 있고 수양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고. 자, 한국 불교 이거는 뭐 역사 내용이고 교종과 선종 교종은 기본적으로 교리를 중요해. 교리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선종은 글자에 진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는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개인의 수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특징이 있고 원효대사 잠깐만 교종선종 뒤에 있구나. 세계관 했고 자 원효는 화쟁사상 이때 원효 때 신라 때였는데 이때 그 불교가 엄청 분열이 많이 됐어. 그래서 어차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이론을 모두 인정하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결국에 우리는 진리의 산을 오르는 거고 길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하자 이런 게 화쟁사상이고 조화 같은 거를 중시한 거지. 그래서 이게 원융 회통의 불교 사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지. 그리고 일심사상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일체 유심조. 그래서 해골물을 마시고 내가 저걸 마음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마셨는데 해골물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토하는 것이다. 그냥 물이다 생각하면 맛있고 해골물이다 생각하면 맛있고 그렇게 깨달은 거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 뭐 연부를 외우고 어떤 실천의 그 무해행의 실천이기 때문에 형식이나 방법이 없어서 어떤 걸 하든 그게 다 수행이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막 앉아서 연부라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쉽잖아 그게.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게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원효에서 되게 잘 나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의천진울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진울에서 간화선은 잘 안 나오고 화두를 통한 수행 이거는 근데 뭐 선종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의천은 교종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진울은 선종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의천이 좀 더 귀족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잘 살고 그런 집안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내외 겸전 교광 겸수라고 하는데 내외 겸전은 뭐 안과 밖을 먹고 모두 닦아야 한다 뭐 같은 거라고 해도 의천은 주로 교관 겸수가 키워드로 나온 경우가 많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교가 먼저 나오잖아. 여기서 교종이 먼저라는 거를 외우면 되고 진울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돈정이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진울은 돈오점수 정해쌍수. 그래서 정해쌍수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 에서도 보면은 정이 먼저 나오잖아. 여기서 말하는 선정이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이거든. 지혜는 교종에서 말하는 그 교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서도 교종이 먼저인지 선종이 먼저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야.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리고 돈오점수는
단번에 깨우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게 선종의 말인 걸 알 수 있지. 분류 쭉 나가고 있고. 자, 됐다. 여기까지 일부 하고 10시까지 이거 풀어봐. 이거요? 이거 풀고 다음 시간 거 하자.